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기초 경제 수학 특강 챕터 4장 곡선의 방정식인데요. 3절에 나와 있는 3차식과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3차식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요. x라는 그 미지수에다가 3승 이렇게 들어간 꼴이에요. 그래서 3차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3차식이 이런 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형태를 살짝 보기 위해서 각각의 값들을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0을 대입하게 되면은 값이 0이니까 이게 이제 y축 절편이 되고요. 1일 때 1, 2일 때 8, 3승이니까 2의 3승, 3의 3승은 27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1일 때 1, 2일 때 8인데 마이너스 2가 이게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식에서는 약간 포물선의 형태가 이렇게 U자 형태가 되거나 0U자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꼬여져 가지고요. 모양이 이런 꼴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0일 때 y축 절편을 찾게 되는데 y축 절편도 0을 지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이 특징을 한번 몇 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화된 형태로 나타내면 ax의 3승에다가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단순한 형태 앞에서 나타낸 것처럼 요거 부분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거기다가 좀 더 2차식, 1차식, 상수항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보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서 대략적인 윤곽, 형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을 집어넣으면 2가 돼요. 그러니까 y축 절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다 집어넣으면 3이 되고 2일 때는 8이 되고 3일 땐 2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앞의 형태랑 비슷해. 그림을 점을 찍어보면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y축 절편 자체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y축 절편이 0이었는데 이 경우는 y축의 절편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게 y축 절편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대략적인 형태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차식의 곡선 함수에 대한 곡선에 대한 특성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의 3승 앞에 A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A 값이 바로 양수가 되면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양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서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의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요. A 값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요. 모양 자체가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꼴의 형태에서 x가 빵일 때 요 뒤에 해당하는 게 이제 y축 절편이야. 여기가 y축 절편, 여기가 y축 절편이 되고 형태 자체가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증가하는 형태, 마이너스가 되면 a가 음수면 이렇게 감소하는 전체적인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살펴본 것처럼 x값에다가 다 0을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절편은 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d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요. y축 절편은 양수가 되고 여기 y축 절편이 여기가 0이고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d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y축 절편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여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짝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다음 두 식의 그래프의 y절편을 잡고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세요. 여기 보시면 x값에다 0을 집어넣으면 y축은 이게 d가 없잖아. d가 빵이니까 y절편은
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요 플러스 10이니까 요게 y축 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0의 형태 되는 거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볼게요. 네, 경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표현하게 되는데 기업의 비용 시기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산량 Q가 0일 때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해요. 이걸 고정비용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가변비용이라 해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경작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량에 의해 Q에 대해서 변동하는 비용, 가변비용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뭐야? Q와는 상관없잖아. Q가 제로일지라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고 요 10이 바로 고정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생산량 0에서부터 5까지 생산량과 비용 간의 대응표를 작성하세요 해가지고 그 교재에 우리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봐보세요. 값을 0을 집어넣으면 10, 1을 넣고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략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0.00000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엄청난 실수를 다 집어넣게 되면 매끄럽게 나타낸 곡선의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략적인 형태를 보면 자, 여기가 Q가 되고요. 여기가 TC가 된다라고 하면요. Q가 제로일 때 어떻게 됩니까? Q가 제로일 때 여기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양 자체는 이제 뭐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뭐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차 함수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총 비용 나타내는 거 이걸 그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윤 함수에서 TR에서 T3를 뺀 값에서 언제 이윤이 극대되냐 뭐 그런 거 할 때 미분해서 활용할 겁니다. 대략적인 그림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경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렇게 사절에 나와 있는 분수식이 됩니다. 약간 특수한 형태의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x와 y를 곱해서 c가 되는 겁니다. 이걸 y로 정리하면 x분의 c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y는 x분의 12 이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xy를 곱해서 12가 되는 그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x가 1이면 어떻게 돼? x가 1이면 12, x가 2면은 6, 3이면 4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자, 각각의 대응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x가 0일 때는 이게 정의가 안 돼서 우리가 분모가 0일 때는 그래서 정의가 안 된다 해서 부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가 1일 때는 12, 2일 때 6, 3일 때 4, 4일 때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똑같이 요거 나타낸 그림은 요쪽에 표시가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표현이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할 때는요. 여기 일사분면이라 하죠. 이쪽 부분에 있는 그림 형태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돼서요.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12라는 그거를 나타내는 이렇게 된 형태를요.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쌍곡선인데 직각쌍곡선 형태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뭐 부록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 정리 좀 몇 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일반화시키면 3 대신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2 대신 플러스 A 요렇게 나타내면 직각쌍곡선의 기본적인 꼴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x가 0일 때 하면은 아까는 어떻게 돼? 0일 때는 x분의 얼마 하니까 정의가 안 됐었는데 여기다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빵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y축 절편 자체는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각쌍곡선 형태를 우리가 자주 활용하게 돼요. 아셨죠? 네. 뒤에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몇 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알파, 베타가 1일 때가 그 앞에 본 거야. x 곱하기 y는 얼마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아니라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수의 법칙을 살펴본 것처럼 요거요. 요 꼴 나타내 x의 알파로 양쪽에 나눠줍니다. x의 알파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x의 알파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x의 알파 지워져서 y의 베타는 x 알파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지수의 법칙을 우리가 배웠잖아. 양쪽에다가 베타분의 1을 이렇게 뭐 승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x의 알파 C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여기 베타 지우기 위해서 지수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분의 1승을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와 얘는 지워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y는 요거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식을 정리하셔도 되겠죠. 자, 베타분의 1을 따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여기 써주니까 베타가 분모에 있잖아.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요. 분의 c에다가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봤던 여러 가지 지수와 관련된 특성에 그거를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꼴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y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 그러면 앞에 본 것처럼 x의 3분의 1승 나타낸 걸 양쪽에 나눠주고요. 2분의 3승을 곱해줘서 정리를 하면 돼. 그럼 이런 꼴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x의 2분의 1승, 이거 루트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x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기요, 요런 형태는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x분의 27 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가 돼.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는데 그거와는 약간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 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살짝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게 x가 1일 때 27, 3일 때 9 이렇게 됐고 9일 때 어떻게 해요? 3, 9, 27 하니까 9일 때 3 해서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거랑 비슷한 건데 요거 0.5승이니까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는 그냥 x고요. 27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3일 때는 어떻게 됐나? 여기 뭐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따로 계산 안 했고요. 9일 때 얼마인가 볼게요. 9일 때는 여기는 3이었었는데 여기서는 9일 때 3, 3은 9 해서 3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27을 3으로 나누게 되니까 9가 돼서 이렇게 돼요. 3일 때는 여기쯤 되겠죠. 뭐 루트 3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형태를 살짝 보시면 여기 보시면 x분의 27일 때가 약간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루트 x 아니면 x의 0.5, x의 2분의 1승에다가 27이 되면 비슷한 형태인데 좀 틀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뒤틀리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할게요. 이게 여기도 나와 있듯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또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해가지고 우리 경작에서 자주 살펴보게 되는 어떤 곡선의 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꼴로 돼 있는 거 볼게요. 여기다가 이걸 제곱하면 x는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작에서 또 이것도 많이 사용돼요. 요거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0일 때는 이제 약간 0의 2분의 1승 되니까 정의하기 그래서 빼고요.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1일 때는 1, 4일 때는 루트 속에 있으니까 2, 9일 때는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y 값이 1, 2, 3, 4 하면 뒤집었어요. 뒤집었어. y가 1, 2, 3, 4 되면 그거의 제곱 되는 게 x 값이니까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이렇게 돼서 각각의 x값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 대응되는 y값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된다?
루트 x니까 약간 위에서 누르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요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렇게 체감적으로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기본적인 함수의 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것도 완전 보완제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 이렇게 할 텐데 경작에서 간혹 사용되는 아주 특수한 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설을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기 변수 있잖아. 알파분의 x와 베타분의 y라는 값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작은 게 나의 전체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그런 적 있었나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이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성적을 평가를 내릴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쳐서 평균 내기도 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에는 이제 한 40% 가중치를 두고요. 가중평균이지. 기말고사에는 50%의 가중치를 두고 뭐 출석 10%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점수에다 0.4, 기말고사 점수에다 0.5, 출석에다 0.1 해서 평균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은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본 거 중에서 야, 네가 더 잘 본 점수를 네 점수로 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영어,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성적 낼 때 비슷하잖아요. 내가 시험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본 거를 내 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수님 중에서 되게 왕소금같이 짠 소금인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잘 못 본 게 여러분들의 최종 성적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중간고사를요 100점을 맞았어. 와 100점이다. 근데 기말고사가 30 맞으면 나의 최종 점수는 뭐야? 30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못 본 게 나의 점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같이 착한 선생님을 만나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성적 중에서 잘 본 거를 여러분들의 성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고사 100점 맞고 기말고사 30 맞으면 나의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100점이 내 점수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C꼴로 되어 있으면 자, 둘 중에 작은 거야. 2분의 X와 3분의 Y 중에서 작은 값이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다 직접 예를 들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0이고요. Y가 21입니다. 이렇게 됐다 할게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이렇게 되니까 X에다 10을 집어넣어. 그럼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고요. Y는 21이니까 Y에다 21 넣으면 3분의 21 하니까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 중에 작은 게 전체 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와 7 중에서 다시 읽어봐요. 5와 7 중에서 작은 게 전체 값이 되고요. 그때 작은 값은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근데 은근히 이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Y는 21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X가 12에서 또는 14로 이렇게 10이나 14로 늘어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값은 7로 고정되어 있는데 X가 6과 7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게 여기 6이니까 6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X가 7로 변하니까 그때는 7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면은요. 오, 여기 C값 자체는 6과 7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Y값만 늘어나게 되면은 C값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여기 다시 보시면 X가 10이고 Y가 21이야.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X가 10이고 Y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이야. 오, 여기 밑에까지 갔네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얼마야? 쭉 10 내려긋고 21 내려그리면 여기 5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다 살짝 정리하면 X랑 Y 값을 우리가 대응시켜서 볼 건데
x가 저기 있는 것처럼 10이고 y가 21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때 값은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가 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요. 요거 하는 거죠. 요거 하는 거죠. 2분의 10 그 다음에 3분의 21 이렇게 돼서 5와 7 이렇게 돼서 값은 둘 중에 작은 거 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경장에서 이거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실 때는 앞에 뭐 쉽게 가다가 뭐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주자주 하면서 응용하는 걸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x값이 그냥 10으로 고정돼 있는데 y값이 24로 증가하면요. 여기요. x가 10으로 고정돼 있는데 y값이 24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요거 최소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10이고요. y값이 24로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자, 둘 중에 작은 건데 여기는 5고 여기는 8이잖아. 5와 8 중에서 작은 게 전체값이 되는 거니까 하나 기말고사 성적을 계속 잘 봐봤자 소용없어. 내가 중간고사 성적을 이 경우에는 뭐 80을 받던 90을 받던 뭐 110점 가산점 받던 둘 중에 작은 게 나의 점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계속 30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니까 5와 8일 때 작은 거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요. x값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y값이 이렇게 21에서 24로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5 이렇게 그대로인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x가 0이고 y가 0이면 0인데 x가 0인데 y가 3으로 증가해봤자 x가 0이면 어떻게 해요? y가 아무리 커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점점점점 0이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깔을 뭐로 할까? 이걸로 합시다. x가 2고 y가 3이야. 지금 요 꼴 있잖아. x가 2고 y가 3이니까 x에다 2 넣으면 1이죠. y에다 3 넣으면 1이죠. 1과 1 중에 작은 거는 1이기 때문에 1이 돼. 그래서 여기 x가 2와 3일 때 1이 되는데 y값이 3으로 돼 있는데 x값이 자꾸 커져도요. 1 계속 똑같아요. 이거 상상 좀 잘 천천히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도 우리가 다시 보긴 할 겁니다. x값이 2로 돼 있는데 y값이 3일 때 1인데 y값이 4, 5, 6, 7 계속 커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요. x값이 4고 y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x가 4면 2, y가 6이면 2 이렇게 돼서 여기가 2가 됐어. 근데 x값이 4로 고정돼 있는데 y값이 자꾸 커지면 2 이렇게 돼. y값이 6으로 돼 있는데 x값이 커져도 2 이렇게 되니까 이거 형태는 다 값이 똑같습니다. 나머지들도 해보면 이거를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효용함수나 무차별 곡선 같은 거 등효용함수, 등량곡선 이런 거 할 건데 지금 여기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로 뒤집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살펴보면 L자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로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 이렇게 레온티에프라는 학자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하는 점선인데 어디서 정확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두 개 같은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함수가 있잖아. 그러면 L자 형태라는 걸 알았어. 그럼 L자 형태는요.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어딘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여요. 이 X랑 3분의 Y가 같을 때 이거 1대 꼭지점 같이 꺾여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 영역을 좀 표시를 하긴 했는데 영역으로 나눠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그냥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아이디어만 볼게요. 자, 우리가 요런 형태가 돼 있으면 요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2분의 x보다 3분의 y가 크면 이렇게요. 3분의 y보다 2분의 x가 더 작으면 자, 이때 요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요 값은 점 이렇게 찍을게요. 그럼 작으니까 2분의 x 값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2분의 x가 3분의 y보다 커. 3분의 y가 2분의 x보다 작아. 그러면 요때 값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3분의 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요걸 이제 직접 값을 대입한 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똑같다고 할게요. 이 두 개가 똑같아? 그럼 어느 게 와도 상관없지. 예, 그래서 그거는 꺾여지는 부분이 되죠. 2분의 x랑 3분의 y가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요때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2분의 x가 돼도 되고 3분의 y가 돼도 되고 그래서 이게 영역이거든요. 영역. 여기서는 안 할게요. 조금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안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요 영역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요 영역은 요 같아지는 부분에서 쭉 이렇게 봐서 요쪽 영역에 속해요. 요쪽 영역. 이게 좀 지저분한가요? 이렇게 해서 요 영역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부분 있잖아요. 요거 부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영역에서는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야. 값을 살짝 집어넣으시면 돼. 왜냐면 여기 보시면 6일 때 9가 되는데 6일 때 9인데 여기 생각하면 어떻게 돼? 여기 생각하면 6일 때 6 생각해 볼게요. 6일 때 6. 그러면 6이면 3이고 여기 보시면 6을 넣으면 2가 되는 거니까 값은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되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전체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짝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배운 거에서 조금 확대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요거는요. L자 형태를 갖게 되고 각각의 최소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9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최소값이 됩니까? 하면 X값은 18이 되고 Y값은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여기 보시면 알파분의 베타일 때가 거기서 꺾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면 L자 형태는 L자 형태야. 근데 어디서 꺾입니까 하면요. 요거 두 개 같을 때 꺾인다니까. 2x는 3분의 y일 때 꺾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꺾여. 이건 이제 경작에서 나중에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나타낼 때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 때 꺾입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야. 그게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x분의 y가 되니까 x분의 y로 정리를 해요. x분의 y. 그러니까 x가 1, 2가고 3이 전리 가면 2분의 3일 때 꺾이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요 각도가 2분의 3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3이니까 x가 2가 되었을 때 y는 1, 2, 3 해가지고 점점점점 되었을 때 여기서 꺾이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해 가세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고요. 아니면 요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x가 4가 되면 3, 4가 되잖아요. 4가 되면 자, 얘는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4 이렇게 되면요. y는 6 이렇게 돼. 그래서 4, 5, 6 해서 여기가 6이 되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또 다시 여기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여기가 4야. 그래서 모양 자체가 여기 있을 때 L자가 이렇게 또 꺾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한번 살짝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동일한 그래프다라는 것을 보이세요? 돼 있어요. 이거 x 곱하기 y 아닙니까? x 곱하기 y인데 이거 전체에다가 2분의 1승을 한 거야. 그럼 여기 100에다가 2분의 1승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거지. x에다가 2분의 1, 2분의 1 해서 10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루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에 2분의 1승, y에 2분의 1승, 이거는 루트 x, 루트 y. 자, 루트는 양쪽에 들어갑니다. x, y.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하죠? 잘 정리하시고 다음. 자, 그 다음에 각각 이 두 식을 이용해서 각 x에 대응하는 y값을 표를 완성하고 이를 그래프로 옮기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0은 이제 정의가 안 되니까 빼고 이거 집어넣으시죠. 1에다가 루트, 4에다가 루트, 여기다가 9에다가 루트. 이거 루트 없애도 돼. 1, 2, 3 이렇게 있어. 얘는 4, 얘는 5, 얘는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x 값이 있고 y 값이 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3배를 해준 거야. 3배를 해주게 되면은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1이잖아. 1에다 3배를 해주면 3, 1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2잖아요. 거기다 3배를 해주면 6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다 3인데 거기다 3배를 해주면 9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 4잖아요. 그러면 3에다가 3배 해주면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3만큼 올려주게 되면은 3배만큼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대략적인 그림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직접 계산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약간 간단한 그래프라든가 그런 거에 감을 익히는 데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자, C값이 12가 되는 그래프를 각각 XY 평면에 그리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1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Y 평면에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Y가 빵이 되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Y가 빵이 되면 X는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6 이렇게 되고요. 자, 여러분 x가 빵이 되면 y는 얼마일 때입니까? 3, 4, 12. 그래서 여기가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이거 그래프가 y로 돼 있으니까 이거 y로 정리하시면 돼. y로 정리하면 3y는 요거 넘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y는 이거 나중에 등비용선이라든가 예산선 할 때 많이 쓸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수직축 절편이 4고 기울기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앞에서 봤던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요 모양이 어떻게 된다? L자 형태를 그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L자 형태. 자, L자 형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본 거는 요게 12가 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x가 12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 12가 되는 상태는요. x가 6일 때 이거야. x랑 y 값을 찾을 때 언제 12가 됩니까? 하면 x가 6일 때 y는요. 3y 곱하기 12이 같을 때가 되는 거긴 해요.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L자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L자일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건 좀 경작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낯설 수 있는데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X는 3Y일 때 요 비율로 꺾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꺾여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x분의 y가 되는 거잖아. 그럼 x분의 y는 3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 3분의 2의 궤적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x분의 y의 요 비율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꺾이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중에 많은 꺾이는 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입니다. 자, 그랬을 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요 값이 C가 12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X가 6일 때 여기를 찾는 겁니다. 6일 때. 그리고 Y가 4일 때 이렇게 됩니다. Y가 4일 때 이렇게요. 물론 영역을 다시 표현해가지고 보는 거는 나중에 경제 원론 수업 제가 할 때 경제학 얘기할 때 좀 더 보긴 할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x가 3보다 클 때, 2x가 3보다 작을 때 해서 영역 나눠서 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살짝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잘 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x가 3일 때 y는 2 해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3일 때 점점점 해서 2 이렇게 되고 그때는 값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여기다 넣어야지. x가 3이면 3이 6 여기 2를 넣으면 3이 6 똑같아지는 거니까 요 c 값은 6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셨죠? 요 정도만 해 주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완전 대체제 관계일 때 완전 보완제 관계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스토리를 주고 그거를 식으로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그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오직 쌀만 구입해서 소비하고 있대요. 매달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소득 I라고 하는데 이거를 쌀 구입에 사용한대요. 자, 이달 이 농부의 소득은 50만 원이래요. 자, 소득을 I라고 하는데 50 쓸게요. 만 원짜 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쌀 수요 곡선을 그리세요. 이 뭘 얘기하는 거야? 자, 쌀에 대해서 우리가 쌀만 구입하는데 쌀을 만약에 Q라고 할게요. Q. 그럼 우리가 이제 소득 50만 원을 지출해가지고 쌀에 대해서 지출을 다 쌀만 소비하는데 쌀의 가격 곱하기 쌀의 소비량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쌀의 수요 곡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요. 50만 원을 내가 소득을 벌어서 쌀에 다 지출하는데 쌀 가격이 1원이면 Q는 어떻게 돼요? 50값만 사는 것이지. 쌀 가격이 2원이면 2원? 2만 원이라 할까요? 아무튼 단위는 뺄게요. 2가 되면 Q는 25, 5가 되면은 10, 50이면은 1.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세로축에다가 이제 쌀의 가격을 놓고요. 가로축에는 쌀의 소비량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 P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P로 정리하면 이거요. 50을 Q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일 때 50. 뭐 이렇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형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PQ가 50을 충족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박대리가 사과를 X라고 그러고 배를 Y라고 하는데 그걸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 만족도를 U라고 합니다. 요 U가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효용 이런 단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경제학 할 때 효용의 만족의 주관적 만족의 크기 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요 형태만 잘 봐주세요. 자, 근데 이때 박대리가 효용 30을 얻을 수 있는 두 재화의 소비 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30을 충족하는 거야. 30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걸 이제 등효용 곡선 또는 무차별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괄호축은 사과의 소비량이 X고요. 세로축은 Y제가 되니까 배의 수요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X고 여기 Y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무차별 곡선 그리세요 하면 끝이야. 끝. 효용 30을 가져다 주는 XY의 상품 묶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효용 함수를요. 위에서 투영시켜서 내려다보는 게 무차별 곡선인데 자, 요거를 정리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3을 제거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3을 제거하면 루트 x, y는 얼마요? 10 이렇게 돼요. 네, 되셨죠? 우리 앞에서 본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xy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제곱을 하면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Y축으로 돼 있으니까 Y로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가 1일 때 100, 2일 때 50, 10일 때 10 해서 나타내는 게 이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모양 자체가 이거를 무차별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자체가 30을 달성해주는 무차별곡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30이 아니라 4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이 되면.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40 아니고 60으로 할까요? 60? 40은 좀 그러니까. 6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이 되면. 자, 그러면 이게 3 지워져. 지워지면 XY는 얼마가 돼요? 이게 제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 하니까 요게 2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하면 이게 400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x분의 400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값은 더 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이 된다. 60이라는 효용을 달성해주는 무차별 곡선이라 하면은 직각삼각선 형태인데 원점에서 당연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 대략적인 형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벌써 간단하게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경작에서는 이런 걸 그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함수와 관련된 곡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또 논지 너무 오래가 되면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왜 이런 형태가 되지? 그럴 수 있어서 살짝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효용이 V의 2분의 1승이야. 그럼 2분의 1승은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루트 V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지금 내가 V가 1000원입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요. 앞면이 나오면 600을 받는데요. 그럼 160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따로 쓰진 않아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동전을 던지기를 해요.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헤드, 앞면이 나왔다 합시다. 앞면.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예, 여기서는 나중에 불확실성화의 선택 그런 거 할 때 쓸 건데 그건 뭐 넘어가시고요. 테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앞면이 나올 때랑 뒷면이 나올 때 각각의 크기와 효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앞면이 나오면 어떻게 돼? 원래 내가 1000원이 있었는데 앞면이 나오면 600원을 받으니까 나의 소득은 1000원에다가 600원을 이렇게 더해주면 1600원 이렇게 소득이 됩니다. 뒷면이 나오면요 100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을 잃으면 9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V야 V, V값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효용을 나타내는 거 보면 효용은 V에 루트를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지. 루트 씌워요. 1640이 되겠죠? 여기다 루트를 씌웁니다. 900 루트 씌우면 3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은 자산의 수준이니까 V 이렇게 돼 있고 세로축은 효용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여기 1600 이렇게 될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여기 900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효용함수와 관련된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꼴이야. 자, 우리 루트가 되어 있는 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루트 V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대응되는 값을 볼게요. 여기 900일 때 거기 대응되는 그때 효용은 900에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30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1600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요. 이렇게 1600에 루트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4, 46 해서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에 보시면 두 상품 XY를 소비해서 값이 얻은 효용은 효용 곡선식으로 다음과 같이 돼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효용함수의 형태가 레온티에프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L자 형태가 돼. 그리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4X랑 Y 중에서 작은 게 전체 효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효용 40을 얻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얼마를 소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걸 해석을 하면 4x랑 y가 같을 때가 이제 하나의 효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동과 자본 같은 걸 투입해서 아웃풋 만드는 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효용이 40이 되는 거니까 L자 꺾이는 점을 찾아낸 거예요. 왜냐면 우리 L자 꺾이는 점 하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x분의 y 어떤 비율로 꺾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살짝 보시면 이거 두 개 같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같을 때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요거 두 개 같을 때에 꺾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분의 y 하면 어떻게 돼? x를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궤적이 이렇게 4가 되는 거야. x분의 y는 4.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그냥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꺾이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L자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이다 라고 하면요. 1이면 여기는 4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게 x랑 y가 결합 비율이 x가 1일 때 y가 4니까 만약에 생산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바퀴가 몇 개 필요해? 그치. 자동차 엔진 하나 아니면 차체가 하나 있으면 바퀴가 4개 있어야지 일반적인 사륜 그냥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차체가 x가 되고요. 바퀴가 y가 되는 거야. 그럼 차체 하나당 바퀴 4개가 결합될 때 자동차가 하나 나오고요. 만약에 차체가 2개 있을 때는 바퀴가 8개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하나 또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또 L자 이렇게 꺾이는 거. 이거는 자동차 2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40대의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X제가 차체면 X제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10개 있으면 되고요. 바퀴는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40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개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4해서 10이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 10 이렇게 있고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비율 꺾이는 거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경작에서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3번 가로축에서 X의 소비량을 소비하는 좌표 평면에 효용 40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조합의 합리적인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40까지 가면은 10과 40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나타내는 요 L자 형태가 좀 해석하기도 그렇고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근데 좀 체크해 두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다양한 어떤 2차 함수, 3차 함수, 곡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경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분수식에 나타내는 것 그거까지 봤습니다. 직각상 곡선 형태 잘 봤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굴절된 완전히 꺾여진 L자 형태의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 생산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작에서도 다양한 그래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예제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걸 차근차근 한 번쯤 해보시고 경작 강의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경작의 그래프라든가 어떤 수식 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쯤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